안경사 1타 강사 복쌤의 리뉴얼 개념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뉴얼 개념 정리라는 부분은 이 복쌤TV 초반에 올라갔던 영상들 중에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음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자료들을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바꿔 업그레이드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기하강학에서 반드시 초반 개념으로 알고 가야 되는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뉴얼 개념 정리 스넬의 법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넬의 법칙이라는 것은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얘가 또 다른 매체, 매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나면 N1이라는 매질에서 빛이 진행하다가 N2라고 하는 또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그 경로가 틀어지게 되죠. 그 경로가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굴절되는 것들, 그리고 또는 때로는 이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반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개념적인 공식이 스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 큰 틀에서 공식을 보면 N1 곱하기 sin 세타 1은 N2 곱하기 sin 세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 1은 입사각이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입사각이 되겠고, 세타 2는 굴절각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가운데 왼쪽에 있는 거 곱한 값이 오른쪽에 있는 걸 곱한 값과 같다라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잘 보면, 자, N1이랑 입사각은 다 어디 있냐면, 첫 번째 N1의 매질 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N1이라는 매질 내에서 존재하는 현상들의 총합은 굴절이든 에너지 속도든 어쨌든 여기서 총합은 N2라는 매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총합과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게 스넬의 법칙의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빛의 경로가 틀어지고 각도가 달라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굴절률에 대한 차이값을 또 보정해주는 수치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빛의 에너지는 언제나 힘은 그대로 계속 가져간다라는 게 큰 틀에서의 스넬의 법칙에서 설명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은 두 번째 매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게 스넬의 법칙이고요. 얘를 가지고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그리고 임계각, 그에 따른 전반사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사의 법칙이죠. 자, 반사의 법칙 보면 이론적으로 교재에 적혀져 있는 대로 보게 되면 법선, 입사광선, 반사광선은 언제나 동일 평면, 입사면 내에 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하얀색 배경이 이제 공기가 되겠고요. 밑에 거울이라는 매질이 있는데 이 매질에서 반사돼서 빛이 튕겨져 나오는 거니까 이 입사광선이든 반사광선이든 다 어디 있어요? 공기라는 동일한 매질 내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봤던 스넬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는데 지금 입사광선도 어디 있냐면 입사광선도 N1이라는 매질 내에 있고요. 반사광선도 어디 있어요? N1이라는 매질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N2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N1이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N1이랑 N2가 같고 결국 이거는 N1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데 N1과
여기 굴절률의 자리값이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세타 값 두 개도 같아야지만 전체 총합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 세타 1 입사각과 세타 2 반사각의 합은 각도의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죠. 그래서 반사각의 크기는 입사각의 변화와 관계없이 입사각의 크기와 항상 같다. 입사각이 20에서 30도가 되면 반사각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근데 기호로 보면 I 입사각은 마이너스 I 프라임과 같다. I는 입사각의 크기고요. I 프라임은 반사각의 크기인데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때 얘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니까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각을 우리가 플러스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사각을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각이죠. 시계 방향각은 우리가 마이너스 표기를 한다고 우리 광학의 초반에 배우는 표기교약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0도면 얘도 30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플러스 30도,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같지만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각도를 부호화 시켰을 때 방향에 따른 부호화를 시켰을 때 그 차이 값은 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공기 중에서 평면거래 입사각 플러스 45도로 입사한 강선에 대한 반사각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I는 마이너스 I 프라임이라는 걸 알면 얘가 플러스 45도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45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답은 1번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플러스 45도로 해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굴절의 법칙이죠. 자, 반사의 법칙은 변화가 없으니까 간단하지만 굴절의 법칙은 값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해요.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 보면 정현의 비라는 거는 사인 값의 비율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입사각의 크기에 따르지 않고 양측면에 매질과 빛의 파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수이다. 자, 이 매질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 변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입사각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넬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가는 상황인 거예요. 왼쪽은 오른쪽은 유리에서 공기고 자, 근데 지금 공기와 유리를 비교하면 유리가 더 커요. N 공기보다 N 유리가 더 큽니다. 공기가 굴절률 중 가장 작은 매질이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 위에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1보다 N2가 더 크다라는 거 우선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세타 입사각 굴절각이 존재하죠. 입사각 굴절각을 비교하면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하면 만약에 여기서 세타 2가 더 커버리면 두 번째 매질에서의 결과값들이 무조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타 1이 더 커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큰 거 작은 거 곱한 거 큰 거 작은 거 곱해서 결과값이 같아진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다가 V1, V2를 넣어도 되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V1이 더 크다라는 거.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죠. V1이 더 큰 상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스네르 법칙은 무조건 계산 공식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거든요. 무조건 결과값은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주 원칙인 거죠. 자, 그리고 가끔 만약에 지금 입사광선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직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직진하면 이렇게 진행되는데 얘가 지금 왼쪽으로 내려가서 각도가 작아져야 되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각도가 더 커져야 되냐 이런 문제를 물으면 빛은 언제나 굴절될 때 어디로 꺾여요? 굴절률이 강한 매질 쪽으로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진하는 곳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유리의 물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각도가 작아지는 게 맞죠. 자,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유리에서 공기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N1이고 얘가 N2잖아요. 이번에는 N1이 N2보다 더 큰 상태예요. 이럴 때는 세타1 입사각과 세타2 굴절각 갈 때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얘도 직진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굴절률 큰 매질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죠. 굴절이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굴절각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스네르 법칙 이 공식을 좀 분수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면 같아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사각, 굴절각을 물을 수도 있지만 속도를 물을 수도 있고 빛의 파장의 변화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 사인 세타 자리에 V1이나 람다1을 넣거나 사인 세타 2에다가 V2나 람다 2를 넣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만 익혀놓고 이렇게 생긴 공식이었지 이런 개념이었지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보게 되면 공기 중에서 입사각이 30도 얘가 N1이죠. 얘가 세타1이겠고요. 굴절률이 1.5 N2겠고요. 굴절각 사인 값은 얼마냐? 자, N1분의 N2는 굴절각분의 입사각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아까 왼쪽 공식 보시면 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N1이 얼마예요? 1분의 N2는 1.5죠. 근데 1.5보다는 지금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분수화 시키면 2분의 3이 되죠. 얘는 굴절각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1분의 1로 같을 수 있으니까 왼쪽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그대로 2분의 3이 남죠. 2분의 3은 굴절각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분되면서 나눠지면 답이 얼마? 3분의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와서 뒤집어지면 나눠지니까 3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3분의 1에 대한 사인 각도값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계산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보면 굴절률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빛의 속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좋은 문제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문제고, 입사각이 클수록 굴절각은 작아진다.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는 빠르다? 아니죠. 굴절률이 커질수록 속도는 느리죠. 우리가 공기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공기 중에서 달리기 하는 거랑 물 안에서 달리기 하는 거를 비교해보면
물의 굴절률이 더 높은데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이거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굴절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은 커진다, 작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 N2가 클수록 N2가 커지면 V2는 작아져야지만 세타2도 작아져야지만 두 개가 첫 번째 결과값과 동일한 그걸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스네일 법칙을 글로 적어서 설명하는 것들이고요. 두 개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가 클수록 반사각은 커진다. 두 개 매질의 굴절률 차가 큰 거랑 반사각이랑 상관없죠. 반사각은 언제나 입사각과 동일해지는 거기 때문에 굴절률이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자, 동일 매질 내에서 빛의 파장이 클수록 빛의 속도는 빠르다. 동일 매질 내에서 빛의 파장이 클수록 속도는 빠르다. 자, 동일 매질 내에서 빛의 속도는 파장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죠. 생각해보면 진공 속에서 빨간색과 보라색이 속도가 다르다 아니잖아요. 똑같은 빛이기 때문에 속도는 동일 매질 내에서는 속도는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질이 달라질 때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매질이 동일할 때는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응용한 문제로는 임계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계점이라면 뭔가 한계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굴절각의 한계점을 얘기하는데,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할 때 나타나게 되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한의 입사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자,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 그러면 잘 보면 굴절률 큰 매질이니까 N1이고요. 작은 매질이 N2잖아요. 근데 얘가 더 커요. N1이 더 커요. 그러면 세타1 입사각이랑 세타2 굴절각이랑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냐면 굴절각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되어도 입사각은 아직 90도가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임계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공식에 넣어보다 보면 이 사인 세타2가 뭐가 돼요? 90도가 되면서 사인 90도는 1이라는 값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을 알고 싶잖아요. 여기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지금 여기 이 경우에서는 임계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니까 사인 세타 임계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얘 곱해진 게 넘어가서 나눠지면 되죠. 그러니까 n1분의 n2 곱하기 사인 90도인데 곱하기 1이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n1 매질과 n2 매질을 나눠서 사인 각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이 조건이 만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라는 거는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커지는 경우. 그러면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한계점이니까 그보다 커진다면 뭐가 사라져요? 굴절각이 사라지죠. 굴절광선이 없다라는 뜻이 되죠. 굴절광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광선이 다 어떻게 돼요? 내부 전반사. 어차피 내부로밖에 못 나오죠. 동일 매질, 반사라는 건 동일 매질 내에서만 일어나니까 모두 내부 전반사가 된다. 근데 이때 가끔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이 경우잖아요. 세타1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니까 이 세타1을 알려주고 여기 반사각의 세타 R이라고 하는 이 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60도다. 이럴 때 이 반사각의 각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전반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 때문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밑에 거만 보면 반사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60도죠. 그러니까 이 전반사라는 건 결국 반사의 법칙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반사의 법칙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현혹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넬의 법칙 하나를 알았을 때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인계각, 전반사까지 다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하과학 초반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공식이라서 예전 자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리뉴얼 버전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하나 풀어보면 빛이 임계각으로 입사할 때 굴절각의 크기는 그럼 임계각이 만들어졌다니까 이때 굴절각 얼마예요? 90도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죠. 무조건 이건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1매질에서 2매질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이런 문제 중요하죠. 조건은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N1이 N2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굴절률 관계부터 틀렸고요. 굴절각이 작아야 된다. 이때는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1매질의 굴절률과 2매질이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1매질의 굴절률이 2매질보다 작아야 된다가 아니고 1매질이 2매질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5번이어야 되죠. 5번. 어쩌면 2번도 맞는 얘기일 수는 있죠. 근데 전반사일 때는 굴절각이 없기 때문에, 굴절광선이 없기 때문에 얘를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정확한 답은 5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넬 법칙에 대한 내용을 리뉴얼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져봤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된 영상, 예전에 올라갔던 영상들 중에 조금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영상에 대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쌤 이제 39회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안경사 수험생분들은 목쌤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비지오 스터디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방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오픈톡방도 있으니까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국가고시 합격하는데 최대한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또 여러분들이 작년 기출문제 적중률도 꽤 높았고요. 최대한 국시 비중이 높은 문제 유형으로 설명해놓고 문제를 출제하고 국시에 필요한 내용 빨간키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문제집이나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목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